네, 자 여러분들 회사 코드 2100번 3일전자로 로그인 되어 계시죠? 교재는 396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96쪽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신 회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을 하는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딱 패턴이 매월 임대료 들어온 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죠. 네, 그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전표 입력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임대료 받은 것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전표 입력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대보증금을 말이죠,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어떤 수익이 발생할까요?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임대보증금의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전표 입력 그리고 신고서에 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것을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도 우리가 회계 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396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 나옵니다. 예. 가끔 나오는데 어떤 문제로 나올까요?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8점짜리 이 정도로 나올걸요. 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가끔 시험에도 우리 TAT 2급 실무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필요 지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이게 부속서류예요. 이거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우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물건별로 거기 다 보증금 얼마, 계약 기간 얼마, 이걸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또 임차인이 누구다 이런 거. 그것을 우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그래요. 네. 자, 여기다 입력을 하면 간주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뭐 이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해주니까 그 간주 임대료를 전표 입력을 잘 할 줄 알아야죠. 예,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 계산 방법 밑에 나오는데요. 계산 방법은 사실은 계산을 직접 할 일은 없겠으나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죠. 손으로 계산해도 계산은 나와요. 근데 더존에서는 프로그램에서 딱 계산을 해줍니다. 자, 한번 계산하는 원리를 볼까요?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으로 하며, 예, 그러니까 이 간주 임대료가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한 이를 통상 간주 임대료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가 뭐라고요? 보증금에 대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보증금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것을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고 한다. 어떻게 계산했나 한번 보세요. 자, 보증금 곱하기 365분의 즉 1년이죠. 1년 일수분의 대상 기간 일수.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간주 임대료 신고는 과세 기간별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세 기간이 법인이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예정과 확정으로 3개월로 나눠서 하니까 대략 유예가 90일 정도 되겠죠. 예, 90일 정도. 거기다가 곱하기 이자율. 근데 요 이자율은 국민은행 이자율로 해야 되느냐, 농협 이자율로 해야 되느냐? 예, 이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놨어요. 간주 임대료에 적용할 이자율은 이것이다. 그 밑에 주의해 보시면 계약기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서울시내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율을 딱 알려주죠. 예, 간주 임대료 이자율은 2.1%다. 뭐 2.5%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거기다 딱 입력해서 사용하셔야 돼. 예, 입력 이자율은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제시된 이자율을 우리는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약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8천만 원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 사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9월 말 지금이 9월 말로 신고를 한다. 그러면 7, 8, 9 자, 7월이 31일, 8월이 31일, 9월이 30일 하면 92일이 나오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천만원 보증금에다가 곱하기 90 나누기 365일 하면은 이 숫자가 나와요. 1972만 6,027원. 거기다가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2.1%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1% 하면은 이번에 간주 임대료는 41만 4,246원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가. 그러니까 41만 4,246원을 3개월치 월세 말고 더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과세 표준. 월세 받은 거다 이거예요. 월세 받은 거. 월세 플러스 이자 예. 월세는 월세 받은 거 그때 세금 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더 받은 것으로. 근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요. 발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임차인이 이거 돈 준 거 아니죠? 예, 돈 준 게 아니 실제로. 임차인은 계약 맺을 때 보증금을 줬을 뿐이에요. 임차인한테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셔야 돼. 자, 계약서에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간주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돈 받은 거예요. 임차인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계가 차변의 보통예금 41만 4,246원. 대변에 이거 납부해야 될 아니. 자, 제가 지금 했던 거 써요. 예, 조금 착각했어요. 자, 이것이 과세 표준이라고 보고 세금을 부담해야지. 예. 이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죠. 임차인 보고. 아니 8천만 원 보증금 냈으면 됐지 3개월에 한 번씩 40만 원씩 또 내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예요? 41,424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은 간주 임대료이고, 예, 간주 임대료가 뭐예요?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건 10% 내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41,424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약서로 돌아가서 만약에 계약서 특약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41,424원을 임대인이 계산을 딱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문자를 딱 보내면 임차인이 통장에 넣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분계는 차변의 보통예금 41,424원 돈 들어왔으니까 그 돈은 우리 돈이에요? 아닙니다.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41,424원.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임대인이 말이죠. 특약 같은 걸 거기다 안 넣었어요. 그럼 보통 이 간주 임대료는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래서 특별히 특약을 넣지 않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우리 회사는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부담한다. 그러면 차변에 이걸 뭘로 해야 될까요?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납부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분계입니다. 그 분계를 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월세 받으면 월세 받은 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략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프로세스를 볼까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때 건별이라는 걸로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건별 입력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건별 입력, 건별 매출은요, 증빙이 없는 매출이 다 건별 매출로 입력하면 돼요. 예, 증빙이 없는 거. 그래서 간주 임대료 요 부가가치세를 반영할 때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14번 건별 유형으로 입력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요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하고 같이 제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본 문제에 한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로 가정하며 이렇게 알려줘요. 1.2%다. 동입력은 생략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기로 한다. 네. 자, 사무실 월세 계약서를 보시겠습니다. 주소가 있고요. 용도, 면적 이런 걸 이제 여기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이런 걸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다 입력할 거예요. 월세는 100만 원이네요. 특이한 사항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요 기간을 우선 임대 기간도 잘 확인하시고 21년 9월 1일부터 24개월이니까 22년, 23년 8월 31일까지면 24개월이죠. 그렇게 이제 기간 입력할 거고요. 자, 임차인이 누군지 임차인의 주소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특약상 여기 제3조 특약이 아니라 제3조에 넣어 있네요. 자, 위 부동산에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함 이렇게 써 있네요. 임대인이. 네, 임대인이 부담하면은
이거 밑에 분개할 때 뭐로 하신다고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임대인이 사업자니까 세금과 공과금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시험 문제 낼 때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뭐 보통예금 무슨 국민은행으로 입금받았다든가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임대사업자니까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금 계산서가 하나 있어요. 9월 임대료 100만 원, 세액 1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월세 계약서에 월세 100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월세 100만 원의 의미는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 받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9월달 요 세금 계산서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월세 받은 거. 자,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세요. 메인 매출전표. 날짜가 9월 10일 날이죠. 9월 10일 입력하시고요. 자, 빨강색 세금 계산서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은 유형이 다 11번이에요. 11번. 네, 이건 11번입니다. 조금 있다가 간주 임대료 처리할 때 그게 14번이에요. 이건 세금 계산서 있으니까 11번. 자, 품명 그대로 쓰세요. 9월 임대료 수량단가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에다가 100만 원 하고 엔터 치십니다.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기흥성이 거래처가 되죠. 기흥성. 전자세금은요? 네, 1번 전자 입력해야죠.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죠. 1번 현금 분계하시면 입금전표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수익 하여튼 400번대는 400번대인데 제품 매출은 아닙니다. 자, 임대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411번 임대료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릴 것은 임대료가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임대료가 411번 요 하나만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900번대의 임대료가 만약에 계정 코드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회사로 출제를 할 때는 이거를 빼고 이걸 개정과목에서 지워버리고 411번만 넣어서 출제를 하겠으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더전 프로그램에는요,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900번대의 임대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3일전자니까 지금 여기 없죠. 다른 회사 여러분 가보면 영업의 비용 안에 영업의 비용이란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안에 임대료 있어요. 900번대. 자, 그러면 900번대 임대료하고 400번대 임대료가 뭐가 다르냐? 다른 거 아시죠? 400번대 임대료는 이거는 영업 수익이에요. 즉 손익계산서에 맨 위에 올라가는 매출액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900번대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이에요. 이 영업 외 수익은 손익계산서 저 아래 아시죠?
영업이익 그 밑에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임대료를 영업의 수익으로 할까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 네. 만약에 이 건물이 우리 학원 건물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제가 2층에 도서실을 임대를 내줬어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 손익계산서 처리할 때, 전표 처리할 때, 자, 도서실에서 만약에 200만 원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학원 영업수익인가요? 아니죠. 영업 외 수익이에요. 그런 회사는 임대료를 받았을 때 900번대 임대료로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삼일전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이 문제에 한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겸업. 두 가지 업을 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제조업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아예 겸업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 9월달 임대료 받는 것은 400번대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혹시 이 두 가지가 다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료가? 그렇죠. 있다면. 그런데 이제 명칭도 저렇게 임대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 수익, 예, 임대료 수익, 뭐 명칭은 다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임대료를 400번대에서 고른다는 거, 예,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확인하시고. 네. 만약에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에 네. 임대 사업을 하면 등록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400번대를 쓰는 것 같은데 네. 신고 안 하고 임대업을 해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문제 없죠. 예. 우리가 임대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인데 남은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세 주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그걸 임대업자는 아니죠. 본업은 따로 있고 여유 공간을 임대를 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다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을 시키지 않아요?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안 하고 있을 때 문제는? 안 하고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라고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임대를 뭐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건물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임대를 많이 주는 뭐 거의 사업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도 사업으로 하는 게 세금 전략 면에서 나을 겁니다. 예. 세금 전략. 자, 그러면 자, 411번 임대료 이렇게 바꿔 주신다. 네. 제품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411번으로 바꿔 주신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하나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로 가요? 부가세 신고서에 11번이니까 이거는 1번에 들어가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1번에 과세표준 1번에.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걸 작성해야 돼요. 그 앞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이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사무실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자, 회계 전체 메뉴 누르셔 가지고 이거 작성해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 작성해야 돼요. 자, 클릭할까요? 자, 기간은 이게 지금 몇 월까? 9월 거죠. 9월에 지금 9월이 이 7, 8, 9니까 2기 예정신고의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간을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7월부터 9월로. 9월 달에 간주 임대료 우리
신고해 줘야 되니까. 선생님 왜 이자율이 저랑 다르죠? 저는 1.8인데. 업데이트가 아마 되면서 좀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이자율은요. 요 이자율 단추를 눌러서 그날 시험 보는 날 제시된 이자율로 이걸 고쳐야 됩니다. 예. 지금 1.8로 돼 있어요. 1.8로 되어 있어요? 왜 저는 1.2죠? 저 엊그저께 업데이트 한번 일어났었는데. 오늘 했어요. 오늘 했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게 지금 요 이자율도요. 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그 이자율에 연동해 가지고 조금씩 변합니다. 그때. 예. 그럼 매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 다르지 그러기까지는 안 하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에 맞추어서 이번 신고 기간에는 몇 프로 적용해야 되겠다. 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변동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연초에 발표했다고 해서 그걸 1년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꼭 이번 시험에는 몇 %다 이렇게 정해주니까 요 이자율 단추를 눌러서 고치면 돼요. 자, 이번 여기에서는 1.2%라고 그랬죠? 1.2% 그대로 놔두면 되네. 저는 여러분은 1.8이라면 이걸 고치세요. 1.2 여기를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1.2 이렇게 입력하시고 적용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명, 상호라는 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계약서 밑에 있잖아요. 주식회사 기흥성. 임차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층, 계약서 위에 있죠? 2층. 호수 205호. 동입력은 생략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동입력을 생략하라고 말을 안 하면 뭘 입력하느냐? 거기 주소에 있는 효창동 이런 걸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소를 다 입력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예, 주소를. 그래서 동입력은 보통 시험에서 동입력은 생략한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니까 비워두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효창동 또는 주소를 몽땅 거기다 입력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입력할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식회사 기흥성의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계약서 밑에 있죠? 임차인 1068 35219 주민번호는 개인이 아니니까 없고 면적 여기 계약서 위에 있어요. 82제곱미터. 용도도 계약서 위에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기간 가운데 있죠. 2021년 9월 1일부터 뒤에 날짜가 24개월이니까 2년이지 않습니까? 22년, 23년, 2023년 8월 31일까지. 이제 보증금 계약서에 있죠?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를 넣어줍니다. 네, 관리비도 수익으로 봐요. 관리비도. 그래서 관리비가 있으면 관리비 넣어주시고 관리비 없죠? 네, 비워두시면 밑에 이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이자 49,315원 한 달치가 이게 우리가 9월 1일 날부터 계약했으니까 이런 49,000원 약 5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대략 3달로 치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걸려 있는 건물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건물은 거기에 간주 임대료가 한 15만 원 정도 된다. 현재 이자율로. 이자율이 높을수록 요 보증금 이자는 더 커지는 거.
응? 어떤 금액 계산이 틀렸어요? 네. 여기 이자율 그럼 잘못 넣은 거 아닌가요? 네, 모두 동일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49,315원은 5천만 원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자입니다. 이게 이자. 그러면 이 이자를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죠. 이것을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만큼 임대료를 더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번 신고할 때 임대료는 149,315원으로 신고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까 100만 원짜리는 이미 신고했죠. 아니 신고한 게 아니라 전표 입력했죠. 그러면 49,315원짜리 전표 하나 입력하면 돼요. 49,315원짜리를 입력하는데 계산기를 딱 미리 꺼내야 됩니다. 자, 49,315원을 계산기에 입력하고 곱하기 1.1 한번 해보세요. 곱하기 1.1 그러면 자 여기 있는 49,315원에다가 곱하기 1.1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급 대가가 나와요. 아니 왜 우리가 공급 대가를 계산해야 되느냐? 이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에다가 입력하면서 입력합니다.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요. 합계 금액, 공급 대가 입력하는 경우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있었죠? 건별도 공급 대가 입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49,315원은 과세 표준이라 이거예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공급 가액. 공급 가액이니까 우리가 전표에 입력할 것은 공급 가액 넣을 게 아니라 공급 대가 입력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1을 하면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계산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10%니까 공급 가액에 곱하기 1.1을 하면 공급 대가가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 할 때 밑에 보증금 이자 여기 나오면 거기다가 계산기로 곱하기 1.1 해가지고 소수는 버리세요. 지금 54246.5 나오잖아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딱 적어 놓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썼다면 여기를 이렇게 54246까지만 범위 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렇게 떠나요. 시험지에다 적어 놓든지.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저장해 두면 되는데요.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작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날짜를 9월 30일로 고칩니다. 9월 30일로. 자, 아까 월세 세금 계산서는 실제로 월세를 받은 날로 우리가 거기 세금 계산서 작성 날짜로 입력하는 것이고 간주 임대료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이거 아셔야 돼.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래서 9월 30일로 입력한다. 예. 자, 유형은 이건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 건별 14 건별입니다. 그리고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아까 그 적어 놓았던 금액 54,246원을 딱 입력하면 공급가액이 49,315원으로 바뀌어요. 카드처럼. 합계에 54246이 딱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거래처 없어요, 이거는. 예. 여기 들어가는 거래처는 그 실제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의 거래처인데 이건 실제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거래처 무시하고 비워놓고 전자세금 없죠. 분계도 혼합. 분계도 수동으로 해야 돼. 혼합으로. 혼합해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또 잘 처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부가세, 예수금, 이 세금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것만. 그래서 두 번째 줄은 말이죠. 차변으로 바꿔야 돼. 두 번째 줄은 차변. 그래가지고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간주 임대료 세액에 대해서 회사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회사에 세금과 공과금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랬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보통 차변에 보통예금 돈을 받았으니까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을 세금과 공과금 817번을 쓰면 됩니다. 금액은 위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만큼만 4931 세금만 4931 그리고 탭키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지금 방금 처리한 이 부분 잘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이 문제 한 8점쯤 될 거예요. 요게 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자, 월세 세금 기산서 하나 있을 것이고 이번 달에 받았다. 그 다음에 계약서 하나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계약서를 보고 명세서 작성하고 나서 간주 임대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밑에 분계까지 여기까지. 이제 보통 여기까지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이거 저장하시고 자, 전표 입력 마무리하시고 아까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는 이미 작성했죠. 그 다음에 보통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시오. 이거 나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저장된 내용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되죠. 그러면 과연 지금 입력한 것은 우리 과세에 들어갔는데 과세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예, 기타에. 요 기타에 건별은 다 기타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타를 역추적해 보면 기타를 여기 딱 클릭하고 예, 탭키를 저는 기타가 여러 개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지금 입력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 기타 눌러보시면 오른쪽 편 역추적에 건별 이게 두 건이니까 우리 이거 말고 뭐가 하나 있었나 봐요. 예, 더블 클릭하니까 요 밑에 7월 25일 날 거래가 하나 있었네요. 50만 원에 5만 원이 뭐가 있었죠? 아무튼 이 거래가 앞 시간에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이게 있었었고 지금 있었던 건 요 9월 30일 거. 9월 30일 거.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 뭐 역추적까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반영됐을 것이다 하고 바로 조회하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장. 네,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저장하고 닫으셔야 된다. 네, 이겁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회계 처리해봤습니다. 자, 수행 결과 한번 보세요. 네, 먼저 세금기산서 11번 과세매출로 이렇게 입력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우리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을 14번 건별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 기타에 이렇게 반영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자,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데 이 의제매입세 매입세 공제 대상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나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의제 매입세액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임대 요게 나올 수가 있고, 지난번에 부동산 임대가 지난번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연달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 셈입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해보겠습니다.